와,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썸네일 제목대로 당근마켓의 의외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무슨 갑자기 이 50년대 사진을 가져오는 보릿고개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당근마켓의 의외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 사진 보십시오. 보리밥, 쌀한톨도 귀하던 그때 그 시절. 여기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셨던 분들이 여기 있는 거죠. 보릿고개죠. 정말 밥 한 끼가 먹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시절은 지나갔죠. 그리고 제가 태어나던 때 바로 없었던 게 있었고 2000년대에 막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 많이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980년대에는 요게 거의 없었어. 근데 2000년대에 태어났던 애기들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이게 뭘까? 궁금하시죠?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바로 아토피죠. 아토피. 요 아토피가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제가 제 주위에 어린애들이 있었을 때 아토피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 아토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많으니까 애들이 병원에 많이 가고 아토피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 나는 그래서 궁금해. 왜 내가 태어날 때 내 또래 애들은 이게 잘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게 왜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구박사님 뭐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나왔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토피 원인과 역선택이라고 했는데, 역선택은 당근마켓의 의외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원인을 지금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원인, 네이버 지식백과를 한번 보면은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쵸? 확실하게 원인은 모르는데 환경적인 요인이나 유전적인 것, 면역학적 이상 및 피부 보호막 이상의 원인으로 생각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식백과에는 요 환경적인 요인이 꽤 적혀 있고 구박사님은 면역학적 이상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자, 지식인의 그 환경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이제 서구화된 뭐 주거 형태, 환경 공해, 식품 첨가물이 옛날에 비해서 뭐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대략 추측적으로 볼 때. 왜냐면 과거에는 인스턴트 식품을 애들이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요즘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된다. 어느 정도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옛날에 집에 그렇게 집이 크지도 않고, 그리고 소파라는 것도 잘 없는 집이 많았어요. 제가 태어날 때. 근데 너무 달동네 살았나? 꼭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증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은 뭐 어느 정도 있다고 구박사님도 그러고 네이버도 그래요. 자, 구박사님을 보시면은 구박사님 것도 뭐냐면은 이제 아토피 반응은 국소적으로 알레르기 유발원의 가민성 반응에 의해 나타나게 되고, 유전적인 요인도 뭐 한 조금 있다. 뭐 피부염이 3% 또는 7%는 직계가족 구성원이 아토피를 앓고 있다면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렇게 많은 건가? 한 3%에서 7%그 좀 되죠. 근데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이 환경적인 요소는 너무 깨끗해서 그렇다. 환경적인 요소와 면역학적을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약간 오염된 환경에 살아서 이 오염 물질이 침투를 해주면 우리 자체 몸이 면역이 되니까 요이랑 싸워서 면역학적으로 오히려 더 몸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약간의 오염 물질을 받아줘야.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너무 깨끗한 게 오히려 이런 세균이 없이 있으니까 면역을 못 기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깨끗해도 요게 못 들어온다는 거죠.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어요. 우리도 싸움도 그렇잖아요. 자주 싸워봐야 싸움이 늘잖아요. 그럼 우리 신체도 너무 깨끗하면은 싸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약간 좀 그렇게 뭐 약간 근거가 뭐 이거는 아니지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 뒷담화 여기 잠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뭐 청소를 열심히 하시거나 그러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뭐 엄청 더러우신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그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는 전혀 아토피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두 가지 원인을 잘 좀 찾아보셔가지고 적합하게 애기들이 아토피 안 걸릴 수 있게 잘 이렇게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역선택. 이 당근마켓의 의외의 부작용이 뭐냐? 이게 오늘 핵심이죠.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케어 풍선 효과 중고마켓에 쏟아진 피부과 로션.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는 따로 볼 건 없는데, 제로이드 인센티브 로션 MD, 요게 뭐냐면은 아토피 연고예요. 아토피 피부나 건조 개선에 좋은
이지듀 MD. 요 MD가 들어가면 건보가 적용이 약간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실손 처리가 되는 거죠.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건보 적용이 되나? 아,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MD가 있으면은 어쨌든 실손 처리가 되고 피부과에서 4만 원 주고 구매했는데 16,000원에 드려요. 18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부과 처방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로션을 절반 이하값에 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떤 사진이냐? 보세요. 여기 첫 번째 MD 적혀 있고 제로이드 인센티브 로션 MD, 이지듀 보습 로션, 이지듀 크림 세 제품이라고 돼 있죠. 세 제품.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은 그나마 그냥 뭐 직거래 원합니다. 이 정도 제조일자 사진 참고해 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분은 제가 볼 때 요 분은 새로운 직업을 하나 구하셔야 돼요. 뭐 홈쇼핑이라든지 보험 설계사라든지 뭔가 해야 돼. 이분은 완전히 그냥 영업이에요. 잘 보세요. 아토피 피부에도 좋고 건조 개선에도 좋고 보습크림이나 묽은 체형이고 수분감이 많다. 묽은 체형이라서 보습 로션이고 해서 꾸덕꾸덕하고 흡수가 느린 것도 아니고 흡수도 빠르고 촉촉하게 마무리돼서 겉에서 맴도는 로션이 아니라 흡수는 빠르지만 보습은 깍깍 채워주는 제품. 이분은 완전 그냥 대놓고 내가 멋지게 판매를 하고 싶다 딱 이런 분이죠. 야, 두통 일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잘 보세요. 4만 원 주고 나는 샀어. 근데 어떻게 돼요? 실손 처리 받았죠.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한 돈은 거의 없어요. 그쵸? 실손 처리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4만 원짜리를 반값에 파는 거예요. 그럼 즉 나는 반값이 이득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의약품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처벌 대상이에요. 이 실질적으로 처벌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거 사셔도 안 되고 올리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두 번째 분은 멘트 적어 놓은 거 보면은 이분은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홈쇼핑이나 빨리 보험설계사나 다른 뭐 영업을 하셔야 될 뿐이고 요렇게 이 멘트를 잘 적어놓은 거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이 있으신 분이다. 역시 대한민국의 이 영업력은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자, 이게 당근마켓의 의외의 부작용이죠. 왜? 당근마켓이 있으니까 요걸 올려서 팔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당근마켓이 없었으면 내가 이걸 처방받았더라도 어디 팔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버젓이 당근마켓에 올리고 이게 범죄인지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또 알려드리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케어 효과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와 달리 이제 문재인 케어가 나오면 실손보험 지급이 줄어들 거야. 그리고 굳이 실손보험이 없어도 될 거야 라고 제일 처음에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예상과 달라졌어. 왜?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7년 6조 5천억에서 10조 1천억으로 오히려 급증했어요. 올해는 12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예상하고 있어요. 왜 문재인 케어가 되면 비급여가 급여로 되는데 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걸 한번 볼게요. 건강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할 경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액수가 6.15%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어.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예상해서 굳이 실손보험을 안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그 당시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야.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는 2022년쯤이면 실손보험으로 지급하는 돈이 적어도 13.1% 많게는 25.1%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고서까지 발표되었는데 이게 다 아니었죠. 정부 전망과 달리 문재인 케어 도입 후 실손보험금 지급은 반대로 늘어났어요. 오히려 MRI 촬영 같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갔어요. MRI가 원래 비급여였잖아요. 근데 질병에 따라 틀려요. 질병에 따라서 MRI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들어간 반면 의료계가 피부과 보습제, 요 이제 뭐 제로이드 MD, 이지드 MD 뭐 이런 거죠. 백내장 수술 검사비, 뭐 다 초점 렌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도 비도 많이 오르는 거죠. 같은 새로운 비급여 진료를 늘리면서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큰 게 아니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것들이 새로운 비급여 진료를 늘린 거예요. 비급여 항목을 비급여 기존에 있던 거는 급여로 많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또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둥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예상 못한 구조로 흘려갔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일상용으로 쓸 수 있는 제로이드 등 보습 로션의 가다 처방이 되고 그리고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한 백내장 수술의 가행 진료. 굳이 그 시력 개선의 목적인 다초점 렌즈를 안 해도 되는데 실손이 되니까 하세요.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가행 진료로 비급여 의료비가 가파르게 불어난 백내장 수술의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2,553억에서 지난해 6,804 거의 2배 이상이 뛰었단 말이에요. 3배 가까이 불었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실손보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증이 많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오는 거예요. 올해는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험업계가
이것 때문에 골병이 드는 거예요. 백내장 때문에. 이건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0대 남성은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한 다음에 5개월 동안 여러 병원에서 보습 로션 제로이드 MD를 개당 31,000원씩에 50개 처방. 이게 정말 이게 범죄죠. 155만 원치 구입한 거예요. 이거를. 이거 뭐 1년 이상 발라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실손보험을 청구해 140만 원을 받아냈고 로션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개당 13,000원씩에 팔았다가 과도한 보험 청구를 의심한 보험사에 그렇죠. 이렇게 너무 과다하면 우리 상식선을 벗어나면은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딱 느끼는 거죠. 상당수의 피부과에서 아예 실손보험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제로이드 로션을 처방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뭐 요게 병원도 이제 영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요런 거를 적어 놓기는 하지만 요걸 악용하지도 않게 하는 그런 것도 병원에서 좀 관리를 미리 알려주시고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실손보험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123%였는데 2020년에 131%, 상반기에 132%고요. 그리고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보험을 팔아서 손실이 났다는 의미로 이듬해 보험료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계속 오르는 거죠. 우리가 선량하게 정말 그 실손보험은 진짜 가행 진료가 아닌 내가 정말 치료 목적으로 해야 될 곳에 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손보험 갱신폭이 크다고 하는데 그걸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위해서 너무 과잉 진료하는 그런 거는 조금 줄여 주셨으면 좋겠고, 의외로 이런 당근마켓 때문에 이걸 판매를 하고 이런 부작용도 생기니까 이거는 사실 뭐 당근마켓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 악용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유의해 주시고, 이건 범죄니까 범죄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게 범죄니까 꼭 그런 거를 유의해 주시고 항상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